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동화사를 비롯한 지역의 사찰에서도 오늘 봉축 법요식과 함께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법회를 갖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지역 제조업체의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이번 달 기업 경기가 지난달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혁신도시의 성공 조건을 짚어보는 기획 시리즈. 오늘은 혁신도시 입주민들이 겪는 대중교통과 편의시설의 불편함을 알아봅니다. 포항 지역의 CCTV를 한 곳에서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가 범인 검거는 물론 쓰레기 투기까지 적발하며 큰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는 매우 건조합니다.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석가탄신일이자 황금 연휴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맑고 포근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다소 서늘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안동 23도 안팎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는데요. 게다가 바람까지 잠잠해 황금 연휴의 마지막 날을 즐기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외출하실 때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제부터 건조한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내륙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당분간 건조한 날씨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불기 255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동화사를 비롯한 지역의 사찰에서도 봉축 법요식을 엽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을 위한 추모 법회를 열 예정입니다. 윤태호 기자 보도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 80총림 동화사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동화사 설법전 앞 특설 무대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거행합니다. 향과 꽃, 음식 등을 부처님에게 올리는 육법 공양을 시작으로 부처님의 몸을 씻어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반불의식, 주지스님의 설법 등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봉소루 앞마당에 대형 팔각 등을 설치해 신자들이 추모의 글을 남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지난해 성탄절을 앞두고 주지 성문 스님이 교구청을 방문한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지난달 20일 부활절 날 동화사를 방문해 부처님 오신 날을 미리 축하했습니다. 대한불교 천태종 대성사는 어제 저녁 7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과 전야제를 가진 데 이어 오늘 오전 10시부터 봉축 법요식을 엽니다. 오늘 법요식에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을 추모하는 법회를 따로 열 계획입니다. 대한불교 진각종을 비롯한 다른 불교 종파들도 오늘 오전에 일제히 봉축 법요식을 여는데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애도 차원에서 산사음악회 등 축하 기념 행사는 가급적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지역 제조업체들은 이달 기업 경기가 지난달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 대경본부가 270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5월 제조업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91로 나타나 지난달 76에 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채산성 전망도 92를 기록해 전월 89보다 상승했고 자금 사정 전망도 84에서 86으로 높아졌습니다. 제조업의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내수 부진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고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시가 최근 수족구병이 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대구시는 수족구병은 보통 증상 발생 뒤 열흘 정도면 낫지만 38도 이상의 열이 지속되거나 구토, 무기력증, 호흡곤란, 경련 등의 증상이 있으면 신경계 합병증이 의심되는 만큼 신속하게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수족구병은 여름과 가을에 역류화가 많이 걸리는데 혀와 잇몸, 뺨 안쪽 점막, 손, 발 등에 수포성 발진이 생기는 특징이 있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분비물이나 대변 등을 통해 전파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혁신도시는 지역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행정적 지원이 미흡해 입주 공기업 종사자와 그 가족들의 불편이 너무나 큽니다. 대구문화방송이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 마련한 기획 시리즈 첫 번째 순서로 대중교통과 각종 편의시설 부족 때문에 겪고 있는 불편과 고통을 취재했습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대구 신서동 대구혁신도시에는 이전 대상 11개 공기업 가운데 절반가량인 5개 기업이 현재 입주를 마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특히 대중교통이 너무 부족해서 가족과 함께 대구로 옮겨온 공기업 직원들 사이에선 괜히 대구로 왔다는 자조 섞인 푸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를 순환하는 2개의 노선버스가 있지만 배차 간격이 20분 이상이어서 기다리다 지친 이용객들이 땡볕 속에서 걷는 게 일상화돼 있습니다. 아직 이제 애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별로 옮기는 것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오는 이제 물론 뭐 버스라든지 이런 게 사실 불편하죠, 지금. 약국과 편의점, 슈퍼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여서 끼니 때마다 식당과 매점을 찾아 헤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슈퍼 가려면 이제 뭐 지금 한국 강정원 저기에 작은 매점이 있어서 뭐 그까지 거의 10몇 분 걸어가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편의점까지 10몇 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 여기에다 혁신도시 내에 아직까지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1시간가량 걸리는 시내에서 통근버스로 출근하는 직원들도 상당수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도 바로 혁신도시 내부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허허벌판인 곳이 많아서 마치 도심 속 오지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관 이전이 완료되지 않아 겪는 문제일 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너무나 행정 편의주의적인 답변에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기업의 직원들이 대구로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대구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선 그들의 눈높이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배려하고 지원하는 행정의 손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시가 지난달 말 결정 공시한 개별주택 가격 이의 신청을 이달 말까지 구군 세무과에서 받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소재지 구군 세무과나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이달 말까지 이의 신청서를 구군 세무과에 우편이나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합니다. 지난달 말 가격이 공시된 대구의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은 15만여 채로 지난해보다 가격이 2.66% 올랐는데 지역별로는 대구 테크노폴리스와 대구 국가산업단지 같은 개발 사업의 영향으로 달성군이 4.81%로 가장 많이 올랐고 중구가 1.27%로 가장 적게 올랐습니다. 대구시와 대구 경영자 총협회가 전문직 퇴직자들에게 사회공헌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세무와 금융, 노무, 인사, 행정 분야 퇴직자 100명 정도를 뽑아 중소기업에 보내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관련 분야 컨설팅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대구 경영자 총협회에서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전문직 퇴직자들을 접수해 재교육을 한 뒤 중소기업에 파견하기 위해 중소기업 멘토 지원센터도 만들었습니다. 전문직 퇴직자들로부터 컨설팅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구 경총 중소기업 멘토 지원센터나 산업단지 관리공단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포항 지역 1,300대의 CCTV를 한 곳에서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가 2달 전에 문을 열었는데요. 범인 검거는 물론이고 이 쓰레기 불법 투기까지 적발하며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학생들이 주차된 차량의 손잡이를 여러 차례 당기는 장면이 CCTV에 찍힌 겁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이들은 관제센터에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불과 7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어떤 분이 문을 여는 걸 이렇게 확인하게 되었어요. 이상하게 클로즈업이 되면서 그분이 여러 차 문을 만지는 것을 보고 수상한 느낌이 있어서. CCTV가 절도범을 잡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출 청소년이나 술에 취한 사람을 집에 돌려보내고 화재 사고를 조기에 해결하기도 합니다.
불과 2달 사이 CCTV 모니터링을 통해 크고 작은 범죄 용의자 5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고 쓰레기 불법 투기와 방화 등 불법 행위 110여 건도 적발됐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경찰서가 제각각 관리하던 CCTV가 한 곳에서 통합 운영되면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통합간지센터는 개별 분산되던 CCTV를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영상정보 공동 활용이 가능하고 범죄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부 사생활 침해 논란은 있지만 통합관제센터 설치로 1,300대의 CCTV가 포항시를 24시간 물샐 틈 없이 비추며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북 농산물품질관리원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국산 카네이션이 수입산에 비해 2배가량 비싸서 원산지 둔갑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소비자들에게 원산지 구별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산 카네이션의 경우 꽃잎 끝부분이 둥글고 꽃받침 색깔이 연한 녹색인 반면 중국산은 꽃잎이 톱니처럼 뾰족하고 꽃받침이 진한 녹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산 카네이션은 줄기에 잎이 풍성하게 붙어 있지만 중국산은 잎이 많이 잘려 줄기가 엉성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추와 당근 같은 엽근체류의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출하는 늘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달 전국의 배추 출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늘고 무는 20%, 양배추 27%, 당근 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엽근체류 소비가 많이 줄어서 도매 가격은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계명대학교가 지역에서 처음으로 중소기업청이 지정하는 창업대학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창업대학원은 창업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대학원으로 앞으로 5년간 해마다 1억 원에서 3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30명 안팎의 석사과정 학생을 모집해 올 가을 학기부터 창업과 관련된 현장 중심의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개명대는 지난해 경영대학원 안에 벤처 창업학과를 설치해 올 1학기부터 학생을 선발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설관리공단이 내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신천대로 경대 지하차도의 조명 등을 교체합니다. 대구시설관리공단은 공사 기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밤 11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1개 차로씩 차단해가면서 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 기간에 1개 차로의 조명 등은 불가피하게 끌 수밖에 없다면서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는 오는 7월 1일부터 닭의 축산물 검사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선 하루에 8만 마리 이상을 도축하는 작업장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한 뒤 2016년까지 모든 가금류 도축장의 도축 검사는 공무원 검사관이 실시하게 됩니다. 그동안 시도 소속 검사관의 도축 검사는 포유류에 대해서만 실시됐고 가금류는 제도가 도입된 1978년 이후 업체 고용 책임 수의사가 담당해왔습니다. 경북 예천군 입구에서 도청 이전 신도시를 연결하는 예천 방면 진입도로 개설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예천 방면 진입도로는 총 사업비 1,063억 원으로 예천군 호명면 오천리에서 예천읍 남본리까지 연장 8.5km 4차로 규모입니다. 지난해 5월 실시 설계를 끝내고 지난 3월 착공해 201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은 맑고 포근한 하루 보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하겠지만 안동과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3도 안팎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이렇게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제부터는 건조한 대기가 문제인데요. 현재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당분간 건조한 날씨는 계속 이어지니까요.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쾌청한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종일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대구는 현재 10도, 영천과 청도는 3도로 어제보다 낮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 안팎으로 오르겠습니다. 현재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맑은 하늘 보이며 22도를 웃돌겠습니다. 현재 봉화와 의성은 1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봉화 18도, 의성이 23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포항은 10도, 경주는 3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새벽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주말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